일단 좀 써가면서 써가면서 지난번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는 이제 거의 주로 토픽에 대해서 했습니다. 토픽. 그리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안 좋네요. 토픽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배워두면 좋은 점이 굉장히 여러 군데 파이썬이 쓰이니까 로스에서도 토픽을 만드는데 근데 이 파이썬 코드에서 중점적인 그 아이덴티티는 노드 이름이 들어갔고요. 노드 이름. 어, 이건 못 쓰겠네요. 음, 노드 이름이 그 슈퍼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에 이닛을 할 때 이제 여기 안쪽에 노드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토픽을 만들 때 노드 이름을 확인할 때는 여기를 보고 확인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토픽 타입입니다. 타입. 타입을 할 때는 그 퍼블리셔를 만들 때 크리에이트 퍼블리셔 안쪽에 첫 번째 타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엔 그 토픽 네임 이름. 토픽 이름이 이제 요 크리에이트 퍼블리시 두 번째 토픽 이름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토픽을 여러 개를 이제 복사해서 만들다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겹치지 않게. 혹은 복사한 코드 그대로 쓰고 있지 않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오늘 할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타입을 쓰는데요. 타입은 무슨 타입이냐면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인터페이스. 그 저희가 DDS를 통해서 DDS라고 할게요. DDS를 통해서 이제 노드에서 토픽을 전달하는데 이때 전달되는 토픽의 정체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메시지. 물론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토픽, 서비스, 액션 다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에는 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전달되는 메시지에는 토픽 이름이 있고 뭐 토픽 타입이 정해져 있고 그렇죠. 이름과 타입.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 합쳐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를 만들 때는 어떤 포맷을 따르는데 그 포맷은 DDS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맷이어야 합니다. DDS에서 사용 가능한. 그래서 어제 제가 코드를 리뷰를 해드릴 때, 이 토픽에서 뭔가를 보낼 때 파이썬에 있는, 이거, 파이썬에 있는 스트링 타입으로 보낼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면 얘는 DDS에서 사용 가능한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DDS에서 사용 가능한 포맷 형식을 뭐라고 하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메시지 퍼블리시를 쓸 때 이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와서 이 타입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썼던 게 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타입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헤더라고 하는 타입도 써봤어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는 이 로스 안쪽에 로스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썼던 거는 그런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있듯이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포맷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토픽을 보내고 받고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여기까지 실습은 안 했지만 저희 이제 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실습을 어제 했고요. 어, 음, 네. 여기까지가 이제 토픽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로봇을 쓸 때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코드하고 실제 상황, 코드가 실제 상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실제 상황에 있는 그 센서로 코드가 받아와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어, 현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 우리가 코드를 짜도 이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정의가 뭐가 있냐면 일단 공간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은 간단한데 시간은 그 클락을 만들어 가지고 클락에서 타임을 배포해 가지고 타임을 다루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헤더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 안쪽에 스탬프 변수를 써서 얘가 이 스탬프 변수의 타입이 타임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붙여가지고 시간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로스에서는 시간에 대한 기준은 세크를 쓴다고 했어요. 세크. 초 단위 1초, 2초, 3초. 그래서 로봇에서 3 정도 기다려라 그러면 3초를 기다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정의는 이제 좌표에 대한 정의인데요. 좌표는 기본적으로 직교 좌표계를 씁니다. 직교 좌표. 그래서 이 직교 좌표계는 X, Y, Z 세 가지의 그 축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가 세 개이고 3차원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단계가 좀 다릅니다. XYZ가 여러 가지로 꼬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한 기준에서는 이제 XYZ를 색으로 표현합니다. RGB로. 아마 이제 가제부를 실행하면 이 RGB로 표현된 좌표계를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드가 X축이다. Y는 그린이 Y고요. 블루가 Z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좌표계의 순서가 또 중요한데요. 순서가 E, N, U를 기본으로 씁니다. 이스트, 노스, 업. 그래서 이스트가 자꾸
이스트가 X고요. 노스가 Y고요. 이제 Z가 업입니다. 그래서 좀 3차원적으로 그려보자면 X 그리고 저쪽으로 Y 그리고 높이 쪽이 Z입니다. 이렇게 이 공간이 기본 공간이. 그래서 이제 로봇을 이제 처음에 딱 배치할 때는 X쪽이 앞머리가 되게끔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궤도 로봇이 있다고 한다면 궤도가 이렇게 있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요. 근데 궤도 위에 몸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X쪽이 앞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로봇을 배치합니다. 그래도 보통 X에다가 뭔가 숫자를 주면 로봇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Z쪽에다 숫자를 주면 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Z쪽에다 줄 때는 뭐 보통 드론을 쓴다든가 이럴 때만 쓰고. 요게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센서 값을 받을 때. 센서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루스의 기준 따르기 이전에 만들어진 센서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센서가 이 기준을 만족하지 센서가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센서 그 변수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뭐 옵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서픽스를 붙여가지고 구분을 한다고 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뭐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환을 해서 좌표계에 맞게 값을 변화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좀 다른 내용이지만, 네, 토픽하고 다른 내용이지만 중요했던 부분. 항상 로봇 코딩할 때 보면은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아서 에러가 많이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또 중요했던 이야기가 뭐가 있었냐면 QoS였습니다. QoS. QoS를 이제 지금까지 말한 세 번째 말하는 건데 그 메시지의 퀄러티를 메시지의 질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죠. 히스토리, 듀러블리티, 그 다음에 이제 볼라틀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그 키워드가 있었죠. 그래서 클래스를 갖고 와가지고 그 뒤쪽에 명시된 변수를 쓰면은 히스토리가 킴 라스트면은 몇 개까지 뎁스를 활용해서 뭐 10개까지 혹은 15개까지 그거 저장해 놓고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키몰이라고 하면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쓴다거나 이런 식의 음, 어, 있습니다. QS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음, 네, 어제 여기까지 한 것 같네요. 머릿속으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한 번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책은 계속 남을 테니까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도 한번 정독해 보시면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비스하고 액션에 관련된 거죠. VM웨어 켜주시고요. 아, 네, 현재
지금 계속 패키지 하나만 만들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VS 코드도 켜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초기화가 되고 있고요. 어, 일단은 서비스랑 그 액션을 만들기 전에 이거는 이제 계속 파이썬만 하다가 어, C++ 해야 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C++로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C++에 굉장히 복잡한 뭐 템플릿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몇 줄만 이제 정해진 순서대로만 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만드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그 주의해야 할 부분이 인터페이스는 다른 패키지하고 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하나 따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를 일단 패키지부터 만들어 봐야겠죠. 요 VS 코드는 일단 놔두시고 터미널을 하나 해주세요. 터미널을 킨 다음에 아, 인터페이스도 어차피 패키지이기 때문에 패키지를 만드는 폴더로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가 CS였죠. 퀄컴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소스 안쪽. 여기다 이제 어제 패키지 만드는 연습하느라고 패키지를 어, 하나 더 만들었는데 무브터트가 마이 패키지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명령어는 로스트 크리에이트 패키지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패키지 크리에이트 크게 볼게요. 그 다음에는 빌드 타입을 정합니다. 똑같죠? 빌드 타입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패키지 만들 때 여기서 아멘트 파이썬이었는데 패키지 만들 때는 아멘트 CMake라고 합니다. 아멘트 CMake. 이렇게 하면 이제 C++로 된 패키지를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비스 이름을 쓰는데요. 일단은 음, 이름을 my interface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 만들 때 했던 것처럼 디펜던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디펜던시 넣으면 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면 네, 네, 패키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얘가 인터페이스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름에 인터페이스만 썼지 그냥 CPP 패키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안쪽에 들어가면 뭔가 좀 다른 걸 만들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파일을 만들 건데요. 이게 그 자주 쓰는 확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음, 뭐 자동으로 인식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VS 코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 패키지 안에 어, 어디에 만드냐면 액션이라고 하는 소스 인클루드 안쪽에 네, 여기 요거랑 같은 수준으로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폴더 이름이 이건 저희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정해진 대로 일단 어떤 폴더냐면 MSG라고 하는 폴더입니다. MSG. MSG라고 하는 폴더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토픽 인터페이스가 들어갈 수 있어요. 토픽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여기 MSG 폴더 하나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서비스 SRV 서비스 네. SRV라고 하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액션에 관련된 패키지를 만들 거면 액션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액션 서비스 자, 먼저 우리가 토픽만 했으니까 이 중에서 액션하고 서비스는 나중에 해보고 일단은 이 토픽 메시지 만드는 부분에 새 파일을 추가하는데요. 확장자는 MSG로 만들어야 돼요. 토픽 인터페이스를 만들려면 어, 일- 마이 토픽이라고 할게요. 마이 토픽. 근데 이제 마이 토픽이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소문자거든요. 소문자니까 이게 타입으로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인식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읽는 사람들이 이거는 클래스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제목대로 그 불러오는 건데 어, 제목을 대문자로 써야지 얘를 이 개발자들이 그 클래스처럼 쓰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대문자가 아니면. 그래서 메시지나 서비스나 액션이나 어,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는 처음엔 대문자로 써주세요. 이거 안 쓴다고 에러가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규칙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점하고 아, 얘는 이제 토픽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었다면 이제 이 토픽 메시지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우리가 헤더를 한번 사용해 봤으니까 그 헤더 안에 스탬프가 있었죠. 그 스탬프가 어떤 형식이었냐면 빌드, 빌트인, UIR, 빌트인 인터페이스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타이핑을 해주셔야 돼요.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은 이제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스탬프를 많이 쓰니까 스탬프라고 쓸게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 안쪽에 변수명을 스탬프를 이용해서 뭔가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클락을 이용해서 타임을 넣으면은 이제 현재 시간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플로트 32로 마이 플로트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두 번째 인트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형식을 쭉 쓰면은 이제 그게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토픽 형식이 되는 거. 간단하죠. 얘는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보내는 토픽에 타입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서비스나 액션은 좀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저희는 토픽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파일을 설정을 할 건데요. 패키지 파일 저장하고 패키지 파일에서는 특별히 바꿀 건 없습니다. 이 패키지 파일에 뭐 안쪽에 그거 하나 넣긴 해야겠네요. 핸드 태그로 빌트인 타임이었나요? 뭐였죠? 인터페이스 빌트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지만 잘 작동한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빌드할 때 한번 체크해서 없으면은 이제 에러가 나오겠죠. 요거 한 줄 넣어주시고요. 특별히 바꿀 건 없습니다. 이제 이름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이름 넣기도 하고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뭐 아파치 라이센스 넣기도 하고 하는 건데 뭐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저장한 다음에 주로 바꿔야 할 부분은 요겁니다. 저희가 그 파이썬 코드에 있는 걸 바꿀 때도 주로 setup.python에서 엔트리 포인트를 넣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안쪽에 있는 얘가 인식이 돼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CMake 리스트 점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은 좀 잘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로스 메시지 어디쯤에 넣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추가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음, 아멘트 CMake 요 밑에다가 뭐 어떤 패키지를 더 넣어야 되냐면 find 패키지 일단 빌트인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빌트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required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확인이 돼야 될 게 뭐가 있냐면 find 패키지 로스 ID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폴트 제너레이터스 요게 리콰이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로스 ID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하는 게 지금 저희는 메시지 인터페이스 이렇게 딱 두 줄을 썼잖아요. 그럼 이제 이 두 줄을 가지고 여기 안쪽에 있는
안쪽에 정의된 타임 안쪽에 있는 정의된 거하고 이제 이게 C++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이 로스 IDL이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아,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한데 패키지를 한번 그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들었던 요거 그 음, 엔트리 포인트 설정하는 것처럼 저 파일을 여기에 CMake에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msg 파일즈 하고 그다음에 msg 폴더에 있는 어, my 토피 파일 이름을 써줍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제 C+에서는 또 큰 따옴표로 해야지 스트링 처리가 됩니다. 작은 따옴표는 안 돼요. 작은 따옴표는 C++에서는 캐릭터 저장할 때 작은 따옴표를 씁니다. 음. 네,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 파일을 한번 셋을 했으면요. 그 다음엔 뭘 하냐면 로스 IDL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 패키지를 가지고 이 파일을 실제로 작동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로스 IDL 제너레이트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변수명으로 프로젝트 네임을 하나 넣어주고요. 변수명 쓸 때는 달러를 쓰는데요. 달러하고 중괄호하고 대문자로 프로젝트 네임. 네, 여기 변수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다가 내용을 넣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메시지 파일즈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중괄호 한 다음에 메시지 파일즈. 그래서 여기 정의 셋을 이걸로 했으니까 얘가 여기에 될 수 있게 얘를 그대로 써도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엔 뭐 서비스 파일 넣으려면 서비스 파일 넣고 쭉 넣으면 됩니다. 다 넣었으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밖에 없어서 한 줄만 넣을 건데요. 다 넣었으면 이제 디펜던시를 또 추가합니다. 디펜 그리고 이제 디펜던시를 들어가는 게 빌트인 그 인터페이스였죠. 빌트인 인터페이시스. 그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은 특별히 바꿀 건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한 게 요거였죠. 그래서
아메트 CMake, 그 다음에 여기 필요한 패키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패키지 넣고, 그리고 변수 하나 설정한 다음에 네, 로스 아이디얼 제너레이터 인터페이스로 메시지 파일을 이 프로젝트에서 메시지 파일을 어, 넣는 겁니다. 음,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타이핑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50분이 넘었네요. 아이고. 일단 작성하는 것까지만 할게요. 네, 10분 쉬고 나서 그다음에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